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발글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난 20일에 이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객에게 그 정비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네. 타이어 휠이 손상이 됐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타이어 휠을 교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비업체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로라도 이거는 지금 당장 사라라고 유도를 합니다. 네. 근데 고객이 정말로 이게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자동차를 또 정비를 해보신 분들은, 정비를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 자체 가격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타이어 휠 가격은 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타이어 휠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찜찜하겠죠. 그러니까 네. 집에 돌아온 이 고객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네. 이걸 본 네티즌들이 의견을 줬는데 손상 부위가 이상하리만큼 깔끔하다. 그리고 멀쩡한 일을 저렇게 찌그러뜨려 놓고 위험하다면 휠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어허. 또 찜찜해진 거죠. 네. 근데 본인이 다시 보니까요. 휠에 휘어진 부위가 꼭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일부러 찌그린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본 겁니다. 아,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벌어진 틈이 진짜 뭔가 어떤 물체로 힘을 좀 가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까지 느낌이 좀 쎄합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거 너무 이 부위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 그랬잖아요. 손상된 네. 부위가 원래 휠이 휘어질 때 보통 어딘가에 충격을 해서 받치는 경우에는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움푹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봅니다. 짜잔. 네,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어허. 지금 나옵니다. 네. 한 남성 앞에 이제 휠이 있어요. 네. 뭘 하고 있죠? 저게 어허. 뭐냐면요. 이야. 스패너를 휠 사이에 어. 넣고 들어 올리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쓱 한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손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패너를 챙겨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하. 지금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러 온 고객들 휠을 저렇게 고의로 망가뜨려서 그다음에 휠 망가졌다고 하고 또 가족들 위험하다, 운전할 때 위험하다면 고치죠. 맞아요. 교체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수리를 권유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김목준 의원님. 예. 이 영상 보신 분들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비업체에서 일부러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진짜. 이거는 그 본인들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커다란 그 교통사고로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자제 강력히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거 수사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최근에 혹시 그 이와 같은 사례처럼 그 휠을 교체하신 분들 중에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소급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차제에 이런 그 관행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요. 논란과 공분도 그에 비례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정비업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거 다 증거도 드러났죠.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해당 업체도 문제지만 네. 저게 본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뭐 부품 같은 거 받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사에서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아하. 훈장님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맹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맹 맺은 걸 취소를 하고 아하.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상을 안 해줄 경우에는 본사에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직접 사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그 피해자와 직접적인 감정적인 어떤 대립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이 점주라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세상에. 보인다. 근데 뭐 돈을 벌기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고치러 간 사람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부인이 있죠. 정비사분한테 여쭤볼게요. 본인의 부인이 만약 다른 정비소 가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이쪽만 챙기려는 저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처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부 이런 양심불량 정비업체 때문에요.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는 양심적인 정비업체가 지금 도매금으로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몰라요. 얼마나 이거 지금 악질입니까? 세상에 정비업체에서 보세요. 저쪽 가서 대기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불안해서 이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다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결국 접수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혐의는 뭘로 접수하신 거예요? 사기하고 재물손괴로 했습니다. 고소유 보충 받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블랙박스 보면은 뭐 입증은 됩니다. 조사를 갔다 보니까 또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좀 확인하려고 또 혹시 또 피해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사기죄가 되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저 영상을 보면 무슨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거나 막 조마조마하게 무슨 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능숙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해당 영상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저거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저 유사한 피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 지금 영상이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나서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네. 휠이 휘었다고 해서 내가 40만 원 주고 교체했는데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이 상태로 타시면요. 이거 가족이 같이 타는 차죠. 이거 운전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요. 세상에.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고치죠. 교체해야죠, 그냥. 거기서 네. 그 순간에. 아니, 제일 안전한 걸로 고쳐주세요 하는데 지금 여기 영상 나오는 것들이 유사 피해 사례입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저렇게 나오는데 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충격을 통해서 생기는 휠의 변형 모양이 아니에요. 저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보통 들이받치면 안으로 밀립니다. 그러네요, 진짜. 안으로 밀리 저렇게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저런 이제 피해 유사 제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체에 대한 추가 범행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혹여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하게 저런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례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업체나 또는 해당 동일 업체에서도 피해자가 더 많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이제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휠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그리고 사기 미수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40만 원, 50만 원을 내고 휠을 교체한 사람들이 수명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양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사 측에서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믿고 간 고객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미지 훼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은 이제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양심을 팔지 마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지금 이 행동 하나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도 구슬땀 흘리고 묵묵히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해주신 업체분들을 다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철저하게 반성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